3대 특검법,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이 3대 특검법 모두 통과를 했는데 이 사이즈가 진짜 이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한 500명 되죠? 검사 파견 120명. 검사만 네. 토탈 120명, 수사관 뭐 공무원 합치면 590명, 거기다 특검으로 들어온 사람들 합치면 이거 한 7,800명 우습게 되거든요. 공수처 한 5개 차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 검찰청을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그냥 전용 검찰청인데 특히나 이제 파견 가는 검사들이 보통 초임 검사들 안 보내잖아요. 보통 수석 검사나 부부장 검사급 많이 보내고 부장 검사 몇 명 보내고 그러면은 다른 수사장 50탑 되는 거 요것만 1년 내내 그냥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수사 기간만 170일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연장 한번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0일 또 넘어갈 것이고 보니까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독소조항 뭐 논란도 있습니다. 외환 혐의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외환 혐의라는 게 그러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시켜가지고 그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유도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야 이거 외환 혐의까지도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면 당 폭파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저희 당도 당인데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밝힐 수도 없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환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북한을 도발하거나 그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들을 전부 다 밝혀내고 그런 국가 보안 안보상의 기밀들을 전부 다 공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독소 조항들을 봤을 때 이 특검 자체가 그냥 국민의힘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상 특검으로 지방선거 치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바람직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죠. 저희가 뭐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뭐 정책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난 적폐청산 당시에도 얼마나 이 국가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직사회까지 다 분열되고 지금 제대로 제도권이 작동하지도 않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후유증이 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근데 지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2요건도 없고 뭐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게 이런 당론이 굉장한 무력감이 부결이었는데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탈표가 나왔죠. 네. 사실 뭐 이탈표가 없어서도 통과는 뭐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제2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엄밀히는 과반만 있어도 통과는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소신 투표한 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뭐 이제는 좀 비본질적인 이슈가 됐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중간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야 이제 100석을 지키는 게 중요했지만 제2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100석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될까? 그러니까 강한 90석이 낫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더 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다 쫓아내겠다는 얘기. 열 몇 명을 나가라. 누구 나가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누구 제가 그랬던 게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 폭탄 한 2명만 불러주세요. 안철수, 김재섭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뭐 개파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죠. 사실 그 개파는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다 비례대표라서 못 나갑니다. 한동훈이요? 말을 못해 한동훈. 저 한동훈 싫어하는 거예요. 뭐 다 싫은데요. 뭐. 아이고 싫어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더 정확히는 저는 안철수 저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희 아버지 뻘이에요. 아무튼. 근데 솔직히 김용태 위원장 보고 네. 부러웠다 안 부러웠다? 전혀요. 저는 그런 정치 욕심 진짜 솔직히 없어요. 저는 제가 대통령실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게 나는 학계가 맞다. 나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 더군다나 이 당이 교수 관료만 우대하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아득바득 해야 돼? 약간 그런 생각.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솔직히 6개월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했지만 너무 피곤했고요. 또 이제 대변인직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제가 이제 그런 스킬을 연마해서 제가 토론 대회를 석권한 것도 맞지만 그게 또 이제 마음은 또 병든다 그 과정에서. 네. 예, 국민의힘이 항상 보면 한 발 더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한 발만 나가는데 두 발 나가서 이제 사고를 안 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나가야 될 때 항상 이제 못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도하자. 백도예요, 백도. 그래서. 근데 이 특검법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이제 특검법 저는 예를 들어 예전에 2016년 말부터 17년까지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불리던 그거를 취재를 좀 했었는데 야, 특검 이거 엄청나요 진짜. 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죠. 이거 규모가 그때 6배 정도 됩니다. 6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특검 3개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브리핑 다 필요 없고 다 그걸로만 해야 돼요. 제일 김건희 자꾸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제 되는데 최상병 특검은 할 말 없거든 우파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가장 먼저 수면 위로 올려서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개혁신당이 아무 말도 못 하거든 옆에서. 실제로 이제 이번 선거를 보시면 20, 30대 특히 남성층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굉장히 많이 지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젊은 남자들은 절대 민주당을 안 찍어요 이제. 안 그런데 왜 국힘도 찍지 않았냐? 결국 이런 채성병 같은 게 터진 거거든요. 네. 결국 뭐 안보랍 뭐 보수랍시고 안보랍시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장병이 정말 뭐 얘기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었잖아요. 장성이 자기 한번 뭐 한번 보여보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그때 사실 그냥 너 책임지고 옷 벗어라 했으면 될 문제를 그거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추감고였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검 저희도 이제 뭐 찬성을 하고 했지만은 아까 얘기하신 외환 그 조항은 진짜 위험한 조항이에요. 그 왜 조항이 위험한 조항이냐면 이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항상 어떤 대북관이라고 하죠. 그에 대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우리한테 뭐 도발을 하고 북한이 우리한테 뭐 모욕적인 말하고 막말하는 거는 우리가 쟤네를 자극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항상 프레임을 잡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프레임이 그 외환죄까지 이제 항목이 생겨서 적용이 된다라고 치면은 아니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도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선제적으로 뭔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상대를 자극해서 전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법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그 선례가 한번 생겨버리면 뭐만 해도 우리는 이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안보가 아예 없어지는 나라가 될 수 그렇죠. 있는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이야.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도 이거 뺐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넣는 거 보고 와 민주당이 진짜 이제 이번에 너무 벌써부터 세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혀 안 하는 거라니까. 이게 되게 심플한 거야. 아니 근데 트럼프 거는 당연히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전화를 안 했으면 훨씬 임팩트가 컸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안 하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라서 안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완전 외교 전략을 바꾸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 사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정세의 룰이 바뀌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지금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다는 게 참 국민의 엄중한 뜻이지만 근데 이게 트럼프 어렵겠다.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안 한 케이스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거나 독재 국가거나 뭐 남미 뭐 이런 데 몇 개 있더라고요. 선거 베네수엘라 이런 관리에서 거. 좀 심각한 네. 부정이 발견됐거나 트럼프라고 하지 말고 예.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그 정확하죠. 그리고 사실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2번을 했잖아요. 탄핵당에서 돌아와서까지 바로 직후마다 바로 전화를 통화했죠. 했어요. 두 네. 번 다. 굉장히 오래 통화를 지금 제가 했었죠. 궁금한 거는 네네. 지금 트럼프 이거 반미합시다라고 옆에서 지금 이재명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 민주당이 그거 100% 있을 여쭤보셨어요. 거라고. 이건. 왜냐면은 이게 반미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취임식 때 그런데 미국 좋아하세요? 우리 네? 미국 좋아하세요? 맥도날드랑 아니 뭐 맥도날드밖에 없지 햄버거는 뭐가 있어? 쉐크쉐크. 중국 햄버거. 파이브가 있고 뭐 알고가 있어. 아니 그 미국 좋아하세요? 미국을 좋아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미국 저는 그 한미 동맹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반미를 저는 합니까? 이거예요. 그 총리 음. 총리를 김민석으로 이제 인선을 한 게 혹시 이제 그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잘 대학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 이게 친미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총리 이제 지명된 게 친미라서 된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아들이 미국 과거에 가야 뭐 되니까. 무슨 미국 대사관 아이 그 옛날 얘기고. 그 옛날 거 그렇게 기자가 안 꺼내고. 나오고 그렇지 뭐 타지 말고. 그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들이 친미라서- 미국 가 있으면 친미. 뭐 반미는 아니겠죠. 그런 기준이면 네, 민주당 그래서 인사 절반이 진짜 친미. 친미 정당. 그 어디보다 친미 정당인데 왜 전화를 못 받을까? 나 이거는 그 외환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것도 있었고 좀 민주당 궁금한 게 이번에 취임식에 주미 대사 미국 대사가 사령관이랑. 없지 대리지 네. 미국 대사 대리를 안 불렀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안 불렀고 안 불렀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불렀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것도 이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영어를 옆에서 잘 누가 이렇게 못하나? 뽐뿌질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인가? 글쎄요, 뭐 그때랑 왜 차이가 있고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고 어떤 프로토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전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미국과 지금 뭐 신경전 하려고 아니면 반미하려고 그랬다는 건가요 지금? 근데 예전에 인터뷰할 네. 때 보면은 뭐 트럼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나도 만만치 않아 이런 식으로 채널 A였나 어디 차에서 인터뷰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트럼프 있었어요. 대통령과는 뭐 한미 관계와 별도로 지금 일단 관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이나 지금 트럼프가 뭔가 요구하고 싶어하는 게 되게 많은 상황이라 그리고 아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그 길들이기 하려고 기싸움 하려고 지금 전 그러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 처음부터 뭐 미치고 들어갈 필요는 없죠. 아니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이제 미치고 뭐 이게 힘겨루기는 사실 힘이 좀 비슷해야 힘겨루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미국에서 생션 걸면 끝나거든요. 그냥 걸면 돼요.
제가 이제 미국 생션을 어떻게 거는가 이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냥 PDF 파일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모든 전 세계 은행이 생션을 걸거든요. 그냥 송금이 안 돼요 한국으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제가 봤을 때 대북송금권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북송금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사실 지금은 뭔가 먼저 손을 내밀거나 뭔가를 해야 되지 지금 뭐 뻣뻣하게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무역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뻣뻣하게 버티다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강경하게 대응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취임한 지 지금 100시간도 안 됐는데 조금 좀 아니 좀 저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돼서.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전화를 못 하는 이유가 그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못 하는 거면 사실 좀 심각한 거긴 하죠. 전화번호가 네, 없을 심각한. 수도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전화를 거는 네. 거야 이거. 진심으로 네. 그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망가졌냐면 국민통 예. 때부터 망가지긴 했는데 음. 트럼프랑 라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 쪽이랑 통화하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네. 좀 모종의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 상황은 저희도 기자도 못 밝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외교 라인이 다 붕괴했었다. 그때부터 이미. 그래서 네. 전화번호 없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도 해요. 사실. 뭐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4년은 갈 거고 네. 우리 대통령도 5년 갈 4년 거니까. 갈까요? 지금 오늘 그 머스크랑 싸우는 거 보니까 앱스타인 사태도 나오고 이거 쉽지 않을 것 더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아. 뭐 일단은 정해진 임기는 뭐 네. 4년 5년 각자 남아 있으니까 한 사실 얘기 한번 입고 보니까 대통령 임기부터 마치고 보는 버릇이 방송 나오면 생긴 것 같아. 근데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임기 다 못 맞출 거면 사실 이게 임기제가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 지금 굉장한 긴장이 느껴지고 이게 대북 송금까지 껴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축하한다고 미국은?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반대한다.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뼈가 있는데 또 쎄쎄가 있으니까. 택일하라 이거예요. 야 택일해 이거고. 근데 이게 저희가 정파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세 과정에서 그 발언 되게 위험했어요. 대만이랑 중국이랑 싸우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사실 이게 그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누구 편을 들든 이건 상관없어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랑 최소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자꾸 저 대통령 지네 맘대로 이렇게 터치다운하는 국가랑 자꾸 편 먹으려고 하는 건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가 항상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돼서. 그렇죠. 그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트럼프 가랑의 밑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이게 예전에 그거 같은데 그 과하지옥 그 하마천 그 가랑의 밑으로 그 한신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라온 궤적이 사실 잡초처럼 자랐잖아요. 뭐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소위 주류 기득권 세력이 견고한 이 정당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구심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게 외교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외교는 잡초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뭐 안미 경중이다 이런 어설픈 줄타기가 얼마나 좀 무효했던 건지가 단연간 확인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오히려 미중 갈등 관계가 우리한테 기회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 기간 산업들 지금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를 해서 중국이 수출하는 족족 다 자기네 기간 산업에 투자해서 우리나라 이 산업들의 기틀을 좀 망가뜨리는 것을 막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실사구시 좀 그 잡초 마인드로만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위험하죠. 근데 이게 시차 때문에 지금 통화를 못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언제는 시차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 뭐곧 통화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뭐 지금 뭐 아무것도 뭐 진행 안 되는데 지금 그렇죠. 벌써 이렇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뭐 안 기우제 보셔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뭐 저희도 제가 알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하시니까 한번 갑자기 방문을 또 우리 안 하시고 기자님 약간 나까지 말없기가 요 얘기하면서 약간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국가가 잘 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렇죠. 그럼 좀만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이제 실용주의 외교인데 사실 전혀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야 아니 말한 지 지금 3초도 안 됐는데 지금 아니 뭘 실용주의고 비실용주의고 지금 며칠 됐다고 지금. 아직 안보 시작도 안 왔어 지금.
쓰진 않았을 것 같아. 그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야 어떤 미중의 어떤 그런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때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쪽에서도 이익을 보고 이쪽에서도 이익을 보는 게 실용적이었겠죠. 근데 지금 명백하게 패권 경쟁은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양쪽에 셋시하는 게 가장 비실용적인 일이에요. 당장 지금부터도 너 어느 쪽에 할 거라는 이 요구를 받잖아요. 반대로 중국은 우리한테 요구 안 하겠습니까? 양쪽에 다 이득 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미 그런 세상 아닌데 언제까지 그걸 실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냐. 이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한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제 무역쟁이로서 한마디를 좀 드리자면 이게 디테일은 제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송금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송금 루트가 이제 북한으로 돈을 보낼 때는 북한에 송금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중국이랑 이제 그 수루뱅크라고 하는데 송금이 이제 우리 은행에서 어디로 보내 그러면은 그 나라 은행과 그 나라와 제휴화되어 있는 은행이 다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나 이 정보 중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송금. 본인 생각이 아니면 뭐 어디서 듣고 얘기해.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북한으로 돈이 못 돌아가요. 못 가요.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송금을 하는 그거를 중국이 이미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 뭐가 잡혀 있다가. 당연하죠. 약점 중국으로 송금 나도 대우 있을 때 그 북한 안 해봤나?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란에서도 우리 옛날에 흑자도산 났을 때 이란에서 우리 미수금 못 받고 생선 걸렸을 때 돈 어떻게 받냐? 중국으로 보낸 다음에 중국에서 위안화로 해서 찾아오고 이렇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반대인 나라들의 그 은행 체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난 이거 중국이 무조건 껴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최우민 기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드라마 미생 기억나실 건데 그 미생의 그 잘생긴 누구였지? 임시완. 네, 임시완. 임시완 군의 그 실제 모델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외모만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해외 영업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바느질도 중국에서 좀 하고 했는데 타이어도 좀 만들고 했는데 그 송금 중국 송금이나 이런 생산 관련해서는 제가 미얀마 담당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마 큰 거를 그래도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거는 되게 짜증이 나는 문제죠. 저는 허니문 지나면 특종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거 진짜 잘 이거 가르마를 잘 타야지. 저는 이거 대북 송금권은 이걸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떤 식으로 그냥 인정하라? 아니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이 뭐 미국 중국을 타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 둘 양쪽에서 최대한 꼬투리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빨리 이거를 해결하든가 돌파를 하든가 뭐 어떻게든 빨리 좀 점을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딱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좀 더 다뤄볼게요. 더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돼. 이제 뭐요? 당 망해가는 얘기. 그럼 민주당은 할 필요 조금만 없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걸로 해야지. 아유. 이거는 근데 보수층도 지금 굉장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이건 이제 육남 폭격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가 아니라 그냥 죽여라인데, 야, 국힘 힘들어요. 이거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 사퇴했습니다. 어제 사퇴했고 지금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야 이거 선거 망했는데 전당대회 하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자. 비대위에 누구를 올리자. 김용태 위원장 일찍 나와라. 그냥 버텨라. 또 얘기도 진짜 많아요. 거기다가 당장 뭐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누구요? 아니 국힘 엄청 수사 받아야지. 그렇죠. 특검 한다는데. 당장 시작될 거죠. 특검 그 개엄 당시에 지도부 당상 네, 아마 특검 꾸리는 게 한두 네. 달은 걸릴 거예요. 특검 사무실 구하고 뭐 네. 거기 또 이제 사람들 들어서 일할 그 인프라 까는 데만 또 몇 달 걸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예산도 바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뭐 몇 달 걸리긴 할 텐데 근데 지금 저희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인사청문회 들어올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 지난 전대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친윤 반윤으로 다퉜던 그 전당대회 우리 분당대회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미 친윤은 없다고 봐요. 당에. 그러니까 아직도 친윤이란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윤이라는 프레임으로 득보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동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친윤이란 개념 자체가 전 동의를 안 해요. 당에 대통령이 있으면 당연히 당은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개파라고 합니까? 이루 당원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게 됐고 탈당까지 한 마당에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 정당인이 추종하는 대상은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거나 했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윤 전 대통령은 저도 모셨던 분이지만 그런 상태가 이미 아니죠. 그러니까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친윤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아직도 왜 친윤 타령을 하냐?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국힘에서. 누가 친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만 해도 결국에 후보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죠? 친윤 프레임 결국 가졌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이제 뭐 있는 사람, 뭐 윤어게인 이야기하시고 그런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구구들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당의 후보로 된 건데 그럼 지금 그 당의 지도부나 뭐 구성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지지자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털어내는 것에 대해서 국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저는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한덕수 나가리 되면서 그건 다 끝났다고 봐요. 오히려 한덕수 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갖고 다 이제 싸그리 청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없더라도 결국 뽑는 사람들이 있단 거예요.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분들 중에 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윤심 묻고 뭐 이런 거 꼴보기 싫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윤 욕하라고 빨리 이제 애들이 돌 던지잖아요. 윤 욕해라 이렇게 돈 던지잖아요. 이제 정리 수순에 근데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저 이제 회사 그만둘 때마다 이제 회사에서 기자가 회사 그만두는 이유는 다 뻔해요. 그 다 정무적인 것 때문인데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칼 꼽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라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참 선비는 자기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뼈에다 칼 저 이름 새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되니까 그 뭐 김문수가 아무리 뻣뻣한 사람이더라도 자기 오랜만에 저 뭐 경사노위 시켜주고 그렇죠. 고용노동부 시켜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내칠 수 있겠냐. 뭐 이게 좀 있었던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중정치랑 네, 조직정치도 다르죠. 다르니까. 대중정치는 뭐 나중에 이준석 욕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51%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가 선거 이기려면은 과반 득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전통 지지층이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사가 남아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럼 버리고 가냐? 그것도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이 승리한 거는 결국 그거 아닌가? 성남 라인이 계속 자기 밑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뭐 그런 조직력이 강하다고 민주당이 우리한테 생각하죠. 치우는 프레임 있잖아요. 뭐 김문수가 되면 윤석열이 돌아온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공포 마케팅을 우리 당내에서 하는 게 맞냐 이거야 제 말은.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당내에도 적당히 그 호응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어떤 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선거였으니까. 본인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비대위로 가는 게 맞습니까? 박민영 당대표 체제로 가는 거지. 저는 비대위 연장이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저는 검사 출신들이 그게 문제라고 봐요. 자꾸 뭔가 안티테제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고 해.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합리적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공격하는 의미를 넘어서 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를 쇼잉하는 게 목적인 거야. 예, 검사도 착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수부라고 저희가 한정을 좀 지으시죠. 좋습니다. 특수부.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식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적이 많아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특수부가 일을 그렇게 하니까 계속 적을 상정하잖아요. 네. 맞죠? 그 직업적 특성인 거예요. 근데 기자로서 하나를 네. 설명을 드리자면 특수부가 일을 어떻게 하냐 이제 조사를 쫙 해요. 거기서 제일 약간 자극적인 거를 언론에 흘려요. 요거 쓰라고. 그렇죠. 저 이동재 기자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요거 써. 그래서 악마가 되잖아요. 그럼 악마 너덜너덜해진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중에 너 유죄 몇 개 가져갈래? 이제 이게 사실 특수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군가를 단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죄 받을 사람을 악마화하는 게 기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힘에 대한 그 보수층이 실망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여태까지 뭐 당에서 여기 내부는 뭐 기본값이니까 지금 디폴트니까 그렇다 치는데 인사청문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결기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머리 깎고 들어가서 정가하고 이런 건 못하지만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날치기 한다 얘기하는데 날치기 물론 많이 하죠. 그런데 중간에 그냥 퇴장해버리잖아요. 그냥. 네. 뭐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퇴장하고 뭐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우리가 했는데 안 되더라 뭐 최대한 해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많이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천을 잘못했잖아요. 지난 총선. 그렇죠. 그리고 싸우는 방식 자체를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으르죠. 왜냐면 특수부 검사들 그렇게 많으면 특수부에 했던 식으로 하면 돼. 차라리 솔직히 진짜 잘 먹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수사관들이 해주던 게 있어서 못하는 거야 여기 오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리고 정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수사는 다른데 안 돼, 이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 한다고 하잖아.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들 쫙 뽑아. 그 아들들 중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쫙 해가지고
딱 추려. 언론에 쫙쫙 내 친미 대통령 탄생했다고. 이렇게 가서 이제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로 될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반대로 생각해봐. 패션인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봐. 미국에서 지금 유학생들 계속 안 받아주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누구야? 유학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유학한 애들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구야? 유학생을 거기서 지금 뒷바라지하는 부모가 제일 무섭다고. 임종석 아니 누구든 임종석이든 뭐 김민석이든 자기 아이가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게 만든다는 위협이 제일 크다고요.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자극을 해야지 왜 그 공격도 못하고 하지? 나 이게 참 이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않은 거야. 민주당이 과거에 부침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정말 오래됐다. 2007년에 그때 2007년이요? 대통합 민주신당인가 그때 네,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26%인가 25%. 말도 안 되게 폭삭 많았지. 근데 그 후로 한 20년 안 되었고 지금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때 그 정동영 후보가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뭐 이름이 나오죠. 거론되고 이러고 하는데 그 한번 물론 그때는 당에 안 계셨겠지만 망해본 당의 입장에서 다시 리빌딩된 당의 입장에서 국힘은 어떤 식으로 리빌딩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권성동 근데 지금도 원내대표 아닌가요? 그만뒀어요. 이제. 근데 관뒀는데 네. 차기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 원내대표라면서요. 또. 16일까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원내 법안들 중재할 게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 역할을 또 좀 하는 거라고 짜겠다, 하는데 이거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할 게 아니라 은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친윤 아까 제 친윤은 없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게 아니잖아요. 파면당했잖아요. 그럼 파면당한 정부에서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뭐 도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아무도 안 지잖아요. 박민영? 저 일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가서 권세를 누린 게 없어요. 아니 그 법사물이 바로 앞에 있는 분을 이렇게 너무하시네. 대통령실 출신이신데 권성동 원내대표든 친윤이라고 하는 친윤이란 이름으로 친윤이 득세할 때 그때 그걸 누리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하셨고 뭐 한동훈이 됐든 누구든 하셨지. 근데 한동훈은 마지막에 싸웠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많이 벗어난 거라고 좀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그냥 권세를 누린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아직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서사가 있고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권세를 누리는 한 개혁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40대로 똘똘 뭉친 지도부 한번 만들어서 진짜로 3, 지금- 40대로 해서 할배들 좀 이렇게 이번에 솔직히 김용태 할배가 위원장만 해도 뭡니까? 할배 왜 표준인데요?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연령 높으신 분들도 많이 보시고 아니 아유 엄마 아빠도 있잖아. 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할배라고 하는데 아무튼 유시민 씨가 너무 할배 눈에 얘기했다가. 뻔히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김재원 전 의원이 SNS에 그 갑자기 그 김문수 턱걸이 영상을 또 올린 걸 보면서 김문수를 옆에서 펌핑하고 있구나 나가라 하면서 왜 본인은 대구시장 하고 싶으니까 너무 좀 뻔히 보이는 행동들. 지금 보수 진영을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 봐도 그냥 내년 지방선거 때 한 자리 하려는 생각들만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 득세를 하고 있는데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바뀌면 안 바뀐다고 봐요. 비전 있는 사람이 없어. 이동주 기자님 저 그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요? 김재원 의원한테 콜백 왔나요 이번에? 전화 몇 번 하셨잖아요. 뭐 따로 없었고 문자만 하나 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음. 왜요? 아유 그냥 뭐 아이, 아, 자주 전화 잘안 받는 참 거. 그러시면 안 되지 사람이. 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연락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해야죠. 아. 찾아가야죠. 우리가 언론인데. 아니, 저는 그 진행하는 입장에서 섭외 때문에 전화 항상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 네. 섭외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댓글에서 나왔는데 야 이제 이준석 후보 물어보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제명 청원 아 이게 국회 심사 예정이다. 기사 보니까 14만 명 넘게 동의했다는데 16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5만 명 오버되면은 국회 심사해야 되잖아요. 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러니까 200명 이상 찬성하면은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후보의 별의 순간을 한 번 더 만들어 주고 싶다는 뭐 민주당의 염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제명됐던 국회의원이 김용삼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민이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이 그 입법 권력을 쥐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뭐 탄핵이다 예산도 안 주고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휘둘릴 수 있었던 게 결국 본인들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정당성을 좀 그렇게 막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선출된 국회의원을 자기 아들 관련 비행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그 아들이라고 표시다 시각 안 했는데 그 제명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흔히 얘기하는 자식을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그 사람을 강하게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원래 이게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이런 스타일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 네. 뭐해 뭐 가보고 삼심도 가보고 대법원도 가봐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적절치 못했다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붙이고 싶은 게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끔찍하다 보니까 현장을 모자이크를 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 현장이 너무 끔찍해서 그 모자이크를 뚫고 나오는 불쾌함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모자이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모자이크로도 못 가릴 만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성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건 안 하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쫓아내겠다부터 얘기하는 게 참 민주당 대단하다 싶습니다. 근데 나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8% 득표였잖아요. 네. 뭐 다 돈을 워낙 안 써가지고 후원금으로 네. 대충 충당한다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당이 생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굉장히 궁색하고 슬픈 얘기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냥 합당 생각 없느냐? 돈 아예 저희 뭐 어렵다고 해야 돈이 들어오지. 참. 그러니까 어려운데 궁색한데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돈을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유세차도 딸랑 세대 그 안에 이제 인사하시는 선거 뭐 이런 고용해서 하는 이런 분들도 거의 뭐 하지 않았고 해서 사실 저희가 돈을 거의 안 썼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는 어렵지만 뭐 문제가 생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진짜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좀 개혁신당에서 잘 해야 그렇죠. 그래야 요번에 그 보셨죠? 그 투표 조사한 거 뭐라고 하냐 그거 출구 조사한 거. 예, 출구 조사. 그 여성들 그 중에 낮게 나온 거. 에이, 그럼 여성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제 20, 30대 지나서 5, 60대 하면서 7, 80대에서는 아예 그냥 빵에 뭐 수렴하는 뭐 이렇게 거니까.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국회에서 또 얼만큼 인사청문회 때 여당을 잘 견제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또 생각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 오늘 당마다 딱딱 필요한 조언들을 다 해주시네요.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는데 예. 당신네들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여의도 있으면 잘 안 보여. 안다고 그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도 뭐 실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의도 물 밖에 있으면 보이는데 정말 다행히 여의도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정말 거니까. 다행히 저희는 이 주신 조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역량이 되는 리소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예. 기자가 이상한 놈이라고 하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이 정도 수위로 말해도 안 잘리고 잘 살아 있잖아요. 한동훈 당대표 되면 네. 뭐 하실 거예요? 공부하러 가야죠. 네. 저는 왜냐면 그건 제가 한동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싫어서인 거예요. 싫어서 아니 저는 그건 이미 정상적인 당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선거 아니라고 라방 찍고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서 선거 지자마자 구태청산 선거였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당 정치의 근본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고, 근데 당원들이 그런 사람이 구심이 되는 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당은 수명이 다한 거죠. 저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정말 여의도 문법 안 쓰긴 했어요 이번에 선거 운동. 그냥 문법이 없는 건 아닐까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름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데 이제 한동훈 그 라방을 가끔 이제 쇼츠에 떠요. 이제 락 음악 얘기를 좀 하는데 나 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저런 성격 가진 사람 처음 봤거든. 아 저는 나는 진지하게 트로트를 불렀어요. 보통 락을 좋아하는 사람 성격은 저랑 비슷해요. 저 약간 저 같아가지고 이제 반골 기질도 좀 있는데 할 때 할 말하고 웃길 때 웃기고 그냥 진지할 때 진지하고 이런 게 조금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되게 일관적으로 약간 사람이 그래서 좀 참 독특한 캐릭터다. 근데 또 용케 그게 어떤 층에는 또 어떻게든 어필이 돼서 작게나마 자기 지지 그룹을 만들어내고는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한데. 6070 여성들에게 예. 소모가 되는 것 락커들은 같아요. 그 난 거지왕이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일단 거진데 왕이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약간 좀 반대. 나는 황제왕이다 약간 이런 아니 게 뭐 있어. 얘기를 저는 이제 뭐 남의 당 사람이지만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굉장히 안 어울리는 젊은 척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오히려 좀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역하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좀 보기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저분이 좀 전략적으로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쭉 보니까 이게 젊은 걸 어필해서 젊은 층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걸 어필하고 싶어하는 장년층에게 어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의 감성은 젊은 사람들 감성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되게 좀 보기 좀 그런데 그냥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뭔가 젊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선거 어렵다. 김문수 정치 어렵다. 김문수 후보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서 똑같은 거 느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보수 진영은 지금 딱
서로 죽여라 그 상황.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네. 딱 그건 것 같아. 사실 그 앞으로 뭐 이게 매주 우리 박민영 대변인 나올 때마다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 뭐 당내 내분 물론 선거 지난 후에 누구든지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떤 리빌딩 절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싸우기는 모습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이제 집안 단속 좀 해야 될 걸요. 그럼요. 뭐 다 비명 행사 됐는데 그저께 거기는 이미 정리 끝내놓은 거 아니었어요? 어제 저는 균열을 좀 봤던 게 뭐였냐면 법사위에서 왜 2명이 제동 걸었었잖아요. 그 저기 뭐야 저 판사 증언하는 거. 4명씩 4년 16명 들리는 거 아니면 8명씩 2년에 걸쳐서 들리는 거. 그거 이제 반대 둘 서영교 의원이랑 또 누구였죠 한 분? 저 판사 출신 이름이 생각나네. 저희 전라도 저 의원이 2명이 이제 누구 있다고 칩시다. 반대했는데 저는 저 민주당에 친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친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가는 방향이 우리 민주당의 사실 뭐 DJ 노무현 대통령 때 보여줬던 그 기조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도 선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치하에서 얘기를 못했던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막 나한테 하소연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 형?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이재명 저쪽 이제 그 숲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인해 장막 속으로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또 다른 약간 그래도 청빈한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거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보면서 많이 이제 답답하고 실망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민주당에 사실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정치 권력 제일 높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분들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 뭐 그래도 차라리 국힘은 그래도 뭐 싸우고 뛰쳐 나올 수라도 있지. 민주당 이거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랑 권력이 잡고 있는 지금 저는 더 그게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썩어가는 삼성전자 같은 느낌 아닌가. 저는 삼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개미 주주가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 진짜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뭔가를. 알겠습니다. 저 방송 시작 벌써 45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발리고 말이야.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슈 다뤄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 아까 이제 최우민 기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3040으로 세대 교체 이런 말씀하셨던 말씀 기억나는데 뭐 세대 교체 중요한데 좀 국민의힘의 3040이 과연 얼마나 절실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자기 손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본 사람이 있을까, 일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과 유리된 사람이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얼마나 그 대중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을 다 모독하시는. 아니 뭐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이 이렇게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자기의 힘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자식들이 있어.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로 놀래요. 놀랬어. 맨날 헛소리하는 사람인데.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뭐 인사청문회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야당이 됐죠. 두 당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보이려면은 이번 인사청문회 스타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이 당 잘한다, 이 사람 잘한다 이런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명맥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또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보이지는 않는 거. 모르죠. 이제 여당은 못했지만 야당에서는 또 이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지. 야당이 재밌어요. 지금까지 이게. 국힘의 기성적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 없었는데 이제 또 젊은 분들은 또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속죄보수라서 야당이 비판하면은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사퇴하라면 사퇴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사과 사퇴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공격만 하면 되니까 뭐 모르죠. 그런 특기가 또 있을지. 저도 오늘 드디어 진짜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보통 방송 나가면은 민주당 패널이랑 같이 국힘 윤석열 대통령만 한참 욕하다가 왔었는데 오늘은 거의 민주당 얘기 막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이제 저는 야당일 때도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냥 수박이시니까 조선일보 가서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격하세요. 권한을 가진 쪽에게 뭐 항상 검증의 칼날이 향하기 마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얘기 나눠봤고 그 다음에 우리 박민영 군이 청년 최고, 일반 최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신문 채널 오셔서 출마 선언까지 해주시니까 저희가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데뷔를 방송 데뷔 저희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잘 키운 자식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니까 하원기는 뭐 하나 좀 싶고 하원기가 최고위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세 분
다 맨앗대 뭐 맨앗의 되셨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뭐예요? 매일 신문이 나온 맨앗. 대표 뭐 의원 좋죠, 뭐 좋죠. 대통령 이런 그리고 거. 저희 네. 방송 나온 사람 다 잘 돼요. 진짜 신기한 게. 일단 안철수 의원부터 잘 만들어 보죠. 의원 되었잖아. 의원 되었잖아. 아, 대표 되셔야지. 진짜 이 약간 안철수 매일 지지 신문이 그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잘안 정도 좀 되신 분이 해봤고 없어. 일단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프로그램 생각보다 좀 쉽게래. 생각보다 잘 런칭이 돼가지고 쉽게 어렵게 됐구나. 쉽게 속마음이 됐구나. 쉽진 않아요. 얼렁뚱땅 잘 됐다.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나마 좀 자리를 잡아서 약간 횟수를 늘려볼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공지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 새로운 제목 이제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금요 비데이라는 제목도 저희 PD가 그냥 뚝딱 지은 제목인데 새로운 제목 같은 거 뭐 아이디어 어떤 것이든지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